열 번째. 점유 계정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볼게요. 점유 계정 들어보셨습니까? 예. 역시. 자, 점유 계정이라면 여기서 임대차, 경매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예를 들냐면은 소유자가 인체되는 경우인 겁니다. 그렇죠. 예. 요즘 많이 하잖아요. 예.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경우죠. 네. 자, 예를 들어볼게요. 내 집이었어. 네. 내 집이었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. 자, 매매단을 통해서 내 집을 의뢰하는 사람한테 팔 수 있겠죠? 네. 내 집을, 그렇죠? 네. 의뢰하는 사람한테 집을 팔았습니다. 근데 의뢰해서 집을 팔았는데 얘가 전세를 당장 여기 살 의미가 없대. 다른 집도 있대. 원래는 이제 이 주택은 힘드니까 요새 어땠으니 예전에 좀 많이 했습니다. 주택 여럿이 있을 때는 그냥 이 사람 다른 데 살고 있어. 근데 집을 또 샀어. 근데 집을 비워두게 모아서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느니 또 우리 집 와서 살아 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? 있죠. 이런 상태에서 가능하죠? 네. 이게 가능하죠? 이 상태에서 근데 을이 상황이 안 좋아서 경매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이제 권리 분석해야 될까요? 등기부 등본에는 어떤 상황으로 나오겠습니까? 일단은 을이 소유자로 등기부 등본에 갖고 찍혀 있겠죠. 네. 그렇죠? 을 거니까 이제 두 번째 이건 갖고 두 번째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까요? 이 경매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. 그렇죠? 이 집을 살 때 다주상이 아니라 은행 대출을 끼고 이 집을 살 경우가 많지요. 네. 그럼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이 을구에 찍혀 있겠죠. 네. 이 등기부등본상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자, 이걸 권리 분석을 할 때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만 봐야 됩니까? 아니면 임차인의 내용도 확인해야 됩니까? 내용 확인해야 되죠.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확인해야 되는데 임차인은 등기부등 나오지 않고 뭘 봐야 되는 거죠? 절대 연락을. 네. 내지는 법원에서 작성한 현황 조사서를 보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. 이 전세 연락을 보게 되면 갑은 얘랑 계약함에 있어서 원래 내주였지만 을로 바뀐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죠. 그 얘기는 뭐예요? 이때 산 겁니까? 이 전부터 살고 있었습니까? 전부터 살고 있어요. 이 전부터 이 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자,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전세 연락상에는 갑은 여기에 있는 걸 나옵니까? 여기에 있는 걸 나옵니까? 저 앞에 있는 거. 그렇죠. 여기에 갑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그 얘기 뭐냐? 전임이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? 살면서 네. 전임이 돼 있는 상태로 나와 있는 거죠. 네. 이해되시죠? 네. 그냥 주인만 바뀌었고 나는 그냥 옛날 집에 들어갔을 때 전신만 그 내용대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.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에요. 네. 그럼 이거 권리 분석을 할 때 요건 알겠는데 세입자가 들어와서 요렇게 요 부분을 권리 분석을 한다 보면 일반인 입찰자들은 여기에 들어옵니까? 못 들어옵니까? 이 목적물에 안 들어가죠. 못 들어오죠. 왜? 세입자가 세입자가 선순위 임차인으로 있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. 이거를 인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. 못 들어오는 거죠. 네. 그런데 말이에요. 실질적으로는 표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언제 들어와야 되는 거죠? 얘랑 매매를 한 이후에 얘가 네. 내가 안 사니까 네가 대신 와서 살아 라고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수요자 된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. 네. 수요자 될 때 대출 받고 내 것 받고 동시에 대출 이익해서 내 것 된 이후에 야 너 와서 살아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겠죠. 각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때 전입신고가 돼야 되는데 주민등록법상 있던 사람을 뺏고 있고 뺏은 게 아니라 그냥
가서 전입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확정일자. 그렇죠. 확정일자만 계약서를 받는 거예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날도 전출 뺐다가 넣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전입일자는 건들지 않고 네. 확정일자만. 확정일자만 새로 만든 계약서 찍기 때문에 네. 실질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선순위 임차인이 위에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. 하지만 진짜 권리 분석은 어떻게 되는 거죠? 확정일자를 확인해야 돼요. 그렇죠. 확정일자가 아니라 그렇죠. 이 정의계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거는 이때 정의신고일자이지 이 사람은 새로 맺은 이날짜가 중요한 거겠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거다. 확정일자가 여기 소유권자하고 근저당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네. 그런 거. 보통은 집을 사면서 대출 그 돈 갖고 하기 때문에 동시패션이 일어나죠. 네, 동시필지. 동시패션이 있으니까 그것도 대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순간 그 돈으로 납부한다는 그 돈을 대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같이 지키는 거예요. 지킨 이후에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.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죠. 다음 확정일자가 확인을 해야 된다. 그렇죠. 그래서 예 맞습니다. 막말로 돈이 많으면은 소유권 넘긴 다음에 확정일자하고 나서 나중에 필요한 거 저희가 조금만 금액을 그 대출받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렇죠. 확정일자는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권리 분석은 어떻게 되냐면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라 예, 말소기 중간이고 뭐죠? 이거지 않습니까? 예, 예. 지워지고 그 밑에 임차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이게 아니라 여기 있기 때문에 지워지는 거죠. 예. 말소가 되는 거죠. 결국은 아무 문제가 없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록되어 있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. 예. 이런 걸 확인하려면 이 갑의 목적물의 소유자가 있었다면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었겠죠? 갖고. 그렇죠. 등기부등본에 예, 기재가 되어 있겠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물건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등기부는 예, 확인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나와 있습니다만 전 소유자는 얘로 나와 있다는 게 있습니다. 예, 갑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경매가 들어갔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. 안 나옵니까? 좀 전에 말씀드린 현황조사서를 보면 전입 세대 연합을 띄면 임차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. 이때는 소유자였지만 지금은 점유 개정에서 세입자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잖아요. 법원에서. 그렇죠? 그래서 요걸 가지고 동일인지 여부를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고 들어가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 무슨 못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가서 낙찰받게 된다면 정상적인 요건을 받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다. 이게 점유 개정인 겁니다.